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빗속에서도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던 남원 지역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망가진 삶의 터전을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1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도교육청은 피해 복구와 예방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일반 마스크를 유해물질 차단 성능이 있는 KF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속여판 마스크만 7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폭우 피해가 심각한 전북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빗속에서도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 광장에 수해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섬진강 제방 붕괴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 금지면 일대 한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 주택들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재민들은 사용할 수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집안 천정 가까이 물이 차오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가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가서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양말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일 전자제품이란 게 문제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 나지 어쩌 기가 막히지. 내가 이날 평생 뭐하는 살림살이가 이거 쓸 거냐 못 쓸 거냐 싶지 않아요. 나는 일도 못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우리 살림살이 부엌에서 다 막 이 고사께서 막 우리 시누들이 다 막 시쳐서 흙탕물이 다 이 막 흙탕물이 다 이 덮어버렸어. 복구 작업에는 자치단체는 물론 자원봉사자와 군인 등 민관군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 인력 1000여 명과 중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이들은 흙탕물로 뒤덮인 집기와 물품 등을 집 밖으로 꺼내 물로 씻어내고 폐기물을 치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눈은 볼 수가 없죠. 비참하게 소가 떠서 날아가 둥둥 떠 있는 현상이고, 우선 쓰레기가 모든 거에 걸쳐 있으니까 그걸 치우는 것도 제일 큰 일이에요. 생명 살리기 운동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깨끗한 것을 우선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총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임시 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식사와 생수, 비상약품, 옷가지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인, 경찰, 민간 자원봉사자들 약 500여 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시내에 있는 장비들은 총동원이 되어서 지역 내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그렇다면 지역 외에 있는 장비가 남원으로 오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창군도 주택 침수 피해가 컸던 적성면과 유등면 일대에 공무원 8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 지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청은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11일까지 50에서 15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면서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전북 지역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둑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던 남원 지역의 경우 응급 복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망가진 삶의 터전을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토빛 강물이 마을 전체를 삼켰습니다. 집과 논밭이 있던 곳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440mm가 넘는 폭우를 버티지 못한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섬진강물이 휩쓸어버린 겁니다. 잇몸으로 다 나왔죠. 갑자기 아침에 낮에 같으면은 그래도 뭐라도 좀 생겼을 텐데 새벽에 그러다 보니 잔자다들 놀랬죠. 뭐 다들요. 비가 그친 뒤 촬영한 드론 영상입니다.
그나마 물이 빠지면서 지붕과 비닐하우스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마을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졌고 진흙얼룩은 여기저기 남았습니다. 주변의 주택 70채와 경작지 1000헥타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 300여 명이 피난시설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디가 몰라 죽을 나이는 됐는데 아이고 여기 죽을 나이는 여기 뭐 이래요. 이런 짓이 뭐 있지. 내 생긴 재미는. 수마가 핥히고 간 집과 논에 들른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다음에 막막하죠. 우리 일손도 뭐 나이를 많이 먹고 일손도 뭐 노동해서 힘도 없고 거기서 또 일손을 보조받을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10일부터 제방 응급복구에 나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인 분석과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본격적인 복구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이 원류하는 양이 많으니까 이제 그쪽에 유실된 거 아니에요. 아직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응급복구를 하고.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북은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700여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전북도에 접수된 비 피해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기관들은 복구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남원시 금지면에 섬진강 제방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0일 오전부터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응급 복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구 작업은 무너진 둑에 토사 등을 담은 마대를 쌓는 형식으로 최소 2일에서 3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영구적인 복구는 원인 분석과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한다고 국토청은 전했습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 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학교는 모두 1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원이 6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전주가 2개, 군산과 김제, 순창이 각각 1개 학교씩 집계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돼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를 2년 동안 이끌어갈 조상중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들어봤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조상중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정읍시의회 17분의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읍 시민이 바라는 일이라면 17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살기 좋은 정읍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읍의 시급한 과제는 뭐 지금 인구 유출이 자꾸 되고 있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인구를 크게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 상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4대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과물을 활용해서 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기업이 조금 유치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좀 유력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축산세가 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산 악취가 좀 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에 향기 도시라고 그런 모토도 지금 집행부에서 널리 지향하는 바 있는데 저희도 그런 함께 해서 향기 나는 그야말로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찾아오는 또 정읍 또 이렇게 다시 찾는 정읍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 미래의 주인이시죠.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청년이 있음으로써 아이도 낳고 또 지역경제 유발도 시키고 청년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 청년이 없으면은 정읍 미래도 없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청년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지만은 이분들이 지금 거의 부모 세대 밑에 살았기 때문에 크게 자기 역량으로 사업이나 사회 진출해서 굉장히 좀 더디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디딤돌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마 크게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정읍 보배라고 생각하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사업도 하고 또 열심히 정읍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미래의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예, 또 여름에는 또 라벤더가 이렇게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또 가을에는 구절초 동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동산 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단풍 내장산 단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풍을 살리고 거기 보면은 내장산 가기 전에 문화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캠핑장, 카라반 시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와서 충분히 이렇게 놀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 정읍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같이 시민도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아무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음으로써 저희의 열정도 거기에 걸맞춰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17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받들고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의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반 마스크를 유해물질 차단 성능이 있는 KF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이사 A씨와 공장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약국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일반 마스크 39,500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고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방경찰청 등에 마스크 34,000장을 납품했습니다. 이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위조한 KF94 품목 허가증을 건네 판매처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김제 지역의 경우 논밭 4천여 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제시는 만경강과 마산천 수위가 높아져 주변 마을 주민 44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수로가 범람해 청하면 내신마을 10가구도 임시 대피시설로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제시는 역대급 폭우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공시설 피해가 났다며 피해 복구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